안녕하세요. 호주인맥의 알렉스입니다. 얼마 전 호주인맥 영상에서 호주의 항공학과 유학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지만 일부 구독자분들께서 내용이 조금 어렵다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주의 항공학과를 현재 다니고 있는 재학생을 모시고 인터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USA Aviation Flight Year 2 다니고 있는 H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지금 기억하는 한으로는 고등학교 내신 성적 영어로 뽑았고, 그리고 IELTS 이제 요구하는 거 뽑았고, 그래서 파운데이션으로 진학했습니다. 지금까지 1학년 때는 이제 좀 마이너한 항공 관련 그런 것들을 배웠고, 이제 2학년 때부터 주로 메이저하게 CPL을 타겟으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네, 일단 마이너한 과목들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마이너한 게 사실 CPL 시험에는 그렇게 의미가 없지만 어쨌든 다 항공하고 관련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에어로라든지 에비에이션 피직스라든지 매니지먼트, 에비에이션 매니지먼트 그런 류의 것들인데 어쨌든 전부 다 항공과 관련 있는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물리학, 법, 매니지먼트를 배웠지만 항공과 관련되어 있는 걸 배웠다라고 하셨고, 계속 지금 언급되는 게 CPL 라이센스를 목표로 하신다고 했는데 시PL 라이센스가 정확히 뭔가요? CPL 라이센스는 전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커머셜 파일럿 라이센스라고 항공 운항으로 밥 벌어먹고 살려면 취직의 조건입니다. 왜냐면 상업적으로 쓸 수 있는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CPL 라이센스입니다. 반면에 PPL은 상업적 취직에는 의미가 없고 본인이 혼자, 예를 들면 뭐 농업용이라든지 뭐 농약을 넓은 대지에 농약을 쳐야 된다든지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PPL이고, CPL은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파일럿, 에어라인 파일럿 같은 분들이 이제 CPL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 그다음에 제스타나 여기 있는 퀀타스 같은 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CPL 라이센스가 필요한 거네요. 네, 완전 베이직 요건이 CPL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이 한 1년 정도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어떤 공부를 하게 되나요? 이 기간 동안에는 학교 커리큘럼이 좀 점진적으로 되게 조그만 개념부터 해서 큰 개념까지 가는데, 이어 3에는 큰 우리가 아는 여객기 그런 개념을 좀 배웁니다. 제가 이제 스터디 플랜을 학교에서 이제 또 개개인으로 짜주는데, 그걸 봤을 때 제 기준으로 이어 3에는 라지 에어크래프트 매니지먼트 이런 거를 배우기 때문에, 오퍼레이션이랑 그러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또 큰 개념의 여객기를 배우지 않을까. 그래서 2학년부터 조종에 대한 시스템이나 이런 걸 들어갔는데 3학년 때는 좀 더 그 집중해서 큰 비행기에 대한 뭐 조종이라든지 운항하는 거에 대한 걸 배운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저희 학교에 제가 알기로 정확한 시리즈는 기억이 안 나는데 B사의 항공기 만드는 업체 B사의 그 시뮬레이터가 제가 알기로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저도 봤는데 이 내부 칵핏 내부가 똑같이 이제 재현된 시뮬레이터가 있는데 정확한 시리즈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와 연계된, 전에 또 설명해 주셨듯이 FTA라고 Flight Training Adelaide라고 UniSA하고 연계되어 있는 플라이트 스쿨이 있어요. 거기에 이어 2부터 같이 학업과 병행하면서 하느냐, 아니면 개인적으로 졸업을 하고 하느냐, 아니 개인적으로 졸업 안 해도 병행인데 이제 또 개인적으로 알아봐서 그 플라이트 스쿨을 따로 찾아가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도 과반은 엘겐이라는 커리큘럼이 따로 생기거든요. 그 Flight Training Adelaide랑 같이 하는 과반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졸업하고 CPL을 따로 준비하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연관 질문 하나 드리면, 원래 경영이라든지 IT라든지 다른 전공을 하고도 항공학과를 들어가서 그냥 CPL만 준비해서 해서 라이센스를 따르는 방법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대학교를 항공학과로 들어간 거잖아요.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이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학사가 없어서 산업과 친해지기 위해서 고른 것도 있지만,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있어요. 같이 수업 듣는 로컬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너가 고용주의 입장이라면 그럼 너는 똑같은 CPL인데 만약에 비행시간이나 그런 거에 조건이 똑같다면 IT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즈니스를 전공한 CPL을 뽑을래? 아니면 항공학과도 졸업하고 CPL을 딴 친구를 뽑을래? 라고 저한테 역으로 물어봐가지고, 수긍하고 이제 또 학업에 정진하는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본인이 가야 되는 취업 부분에서 원래 갖고 있던 전공 자체도 이 항공학과와 관련되어 있는 전공을 하는 게 당연히 유리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여기 애들이 다 그렇게 저한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저도 수긍을 했고.
1학년 때는 일단 한국 대학교와 비슷하게 3, 4시간짜리 수업이 한 학기에 4개 정도 들으면은 듣게 이루어져 있고, 이제 2학년부터 CPL 관련 과목이 조금 무겁고 덩치도 큰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루에 9시간을 듣습니다. 쭉 연장으로. 그 중에서 하나를 9시간 듣는 게 아니라 추후에 설명할 때 CPL이 7과목인데 그 관련 과목 각각의 인스트럭터 분들이 뭐 한두 시간, 3시간, 4시간씩 들어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수업을 하는데, 그게 일주일에 2번 또는 3번 이렇게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일주일에 3번 듣고 있는데 주에 학교에서 수업 시간만 30시간이 넘어갑니다. 30시간이 그럼 넘어간다고 하셨는데, 이 30시간은 수업 시간만 얘기를 하는 거고, 본인이 여기에 뭐 예습 복습이라든지 자율학습 같은 걸 하셔야 되는데, 그런 시간은 엑스트라로 어느 정도 소비하게 되세요? 그전에는 20시간 가까이 가져갔는데 이번 학기에 그렇게 수업을 듣게 되면서 한 10시간? 안팎? 그 정도밖에 못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면 10시간 정도 하면 이제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정도인가요? 근데 이게 전제가 수업에 정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수업에서 흘리면은 20시간도 부족한데 수업을 다 따라간다는, 적어도 이제 출석이랑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고 집중하는 걸 전제로 10시간이면 그래도 따라갈 만합니다. 영어는 제가 일상생활 할 때도 사실 큰 지장이 없어서 학교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영어에 대해서 사실 걱정을 별로 안 했었는데, 정작 들어가 보니까 호주를 처음 왔을 때의 그 언어의 장벽보다 더 큰 벽이 있었고, 영어 외에 좀 힘든 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체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전히 가져가는 수업 시간이 말도 안 되게 많기 때문에 체력의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좀 한다고 해도 매주 힘이 들고 방학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몸이 되었기 때문에 체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시드니에 오기 전에 저는 공인 영어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물론 시험 한 번도 안 쳐봤습니다. 흔하다는 그 토익이니 뭐니 해서 한 번도 안 쳤는데, 이제 그럼 영어를 배워보자 자기 개발 겸. 그래서 1년으로 딱 호주 어학연수를 잡고 시드니 땅을 밟았을 때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사실 안 하고 왔기 때문에 와서 배우자 이런 생각으로 왔는데, 어학원을 이제 시드니에서 다니면서 이제 살기가 좋다 보니까 한 6개월쯤 되었을 때 여기서 공부를 하면은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당시 한국에서 대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부하면 할만 나겠다라는 스스로의 동기부여를 주면서 IELTS를 처음으로 준비했죠. 공인 영어라는 거. 그래서 한 2, 3개월 하고, 그때 당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원래 호주에서 시험을 칠 계획이고 바로 넘어가려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들어가서 한국에서 시험을 치고 다시 코로나 끝나고 들어올 때 애들레이드로 들어왔습니다. 한국학과에 들어가기 위해서?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호주 인맥이랑은 인연이 깊은데, 이 영상을 지금 시청하시는 호주 인맥을 통해서 유학하려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호주 알아볼 때 한 곳만 알아본 것도 아니고 여러 군데를 봤는데, 일단 살짝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부담스러울 정도로 적극적이세요. 회사 차원에서. 저도 사실 어학연수만 1년 잡고 온 건데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는데, 오히려 제가 중간에 저 바첼로를 하고 싶습니다, 또는 뭐 파운데이션이나 디플로마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바첼로 하고 싶습니다 했을 때, 여기서 공부하고 싶다 했을 때 알아봐 주시고, 저는 애들레이드에 대해서도 몰랐는데 시드니에서 공부할 때는 당연히 남호주도 몰랐고 오로지 시드니 안에서밖에 몰랐기 때문에, 근데 저한테 이제 여러 길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꼭 원트랙이 아니라 뭐 투트랙, 쓰리트랙까지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는 제가 한 거는 그냥 시키는 거 했을 뿐입니다. 그냥 도와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아직도 개인적으로 물어봐 주셔도 열심히 답변해 주셔가지고 저 오는데 그렇게 어려웠던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공부가 힘들지 오는 길이 어려웠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네, 오늘 호주 인맥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아이디어하게 어학연수부터 시작해서 파운데이션, 그 다음에 현재 한국학과까지 들어가서 한 그 유학생의 부분을 모셔서 이런 부분을 얘기했고요.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